맷의 동네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맷은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손님 한 명당 아이스크림 1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꽤 붐빕니다. 맷은 줄에서 키티라는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바로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남편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남자예요. 그는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키티는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있어요. 자신과 남편을 위한 것이죠. 다음날 맷은 알람을 놓쳤습니다. 이제 지각이에요. 상사가 화를 낼 겁니다. 맷은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알고 보니 상사는 오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그래서 맷은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10분 안에 사무실로 와. 맷은 지금 지하철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사무실에 도착하면 전화해. 맷은 꽤나 천재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상사를 속였을까요? 맷은 컴퓨터에 지하철 소음 트랙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사와 통화할 때 그걸 틀었죠. 영리하네요. 맷은 사무실로 가는 길에 동네 빵집에 들어갑니다. 요리사가 신선한 타르틴이 담긴 쟁반 2개를 가져옵니다. 천천히 두 타르틴의 차이점 10가지를 찾아보세요. 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 있어요. 이 2가지 아침 식사는 어떤가요? 10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에요. 맷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이런, 누군가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는 7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맷은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새 비밀번호에 대해 물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도움을 주세요. 손가락의 숫자는 비밀번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맷은 10523110을 입력해야 합니다. 맷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상사가 몇 가지 파일을 보내면서 이미지를 분리하고 색상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해요. 안타깝게도 모든 레이어가 병합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서 6개의 다른 물체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건 어때요? 11개의 물체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맷의 여동생 애슐리가 결혼합니다. 맷이 결혼식에 도착하자 여동생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진 촬영 도중에 신부에게 장난을 쳐서 신부의 아름다운 드레스에 페인트를 흘려요. 이 사진만 보고도 누가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손에 밧줄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양동이에 묶여 있습니다. 애슐리가 옷을 갈아입고 결혼식은 훌륭하게 진행됩니다. 식이 끝나고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이곳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곳이에요. 맷은 로비에서 3명의 신부를 마주하고 가짜 신부를 바로 발견합니다. 여러분은요? 세 번째 여자입니다. 드레스 안에 일반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가발도 쓰고 있네요. 의상을 입어보는 중일 거예요. 결혼식 만찬이 시작되고 웨이터가 첫 번째 코스를 서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초 동안 조명이 꺼집니다. 전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맷은 금시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용의자 4명을 추궁합니다. 카렌은 불이 꺼졌을 때 웨딩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닉은 할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두워지자 그냥 대화를 계속했어요. 데이빗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스텔라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요리가 정말 멋져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카렌이에요. 케이크를 먹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웨딩 케이크를 보세요. 아직 자르지도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맷은 전 여자친구 3명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래스카의 멋진 스키 리조트로 갔습니다. 맷이 침실에서 독을 먹고 발견된 건 휴가 첫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들을 신문해요. 그날 3명의 여성은 거기 없었고 맷은 호텔에나마 낮잠을 잤습니다. 메간은 하루 종일 쇼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롤라는 일광욕과 수영을 하러 해변에 갔어요. 돌아와서 맷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걸 발견했죠. 소피는 소설을 쓰려고 동네 커피숍에 갔어요. 아무도 나와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롤라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알래스카는 매우 추울 거예요. 수영도 못하고 야외에서 일광욕도 못해요. 마침내 맷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합니다. 그는 스키장으로 돌아와 산을 바라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남자는 스노보드를 타고 있어요. 스키폴이 필요 없어요. 알래스카 여행 후 맷은 뉴올리언스에서 새 직장을 구해요. 그는 멋진 아파트를 찾아 이사합니다. 3명의 이웃이 문을 두드리며 맷을 환영해요. 이 여성 중 한 명은 진짜 마녀입니다. 정확히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여자는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정상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 여자는 화초를 가져왔어요. 보기에도 좋네요. 하지만 두 번째 여자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선물 주위에 뱀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맷은 한밤중에 이상한 미로에서 깨어납니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미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는 길에 4마리의 위험한 생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돌로 만드는 고르곤이 있습니다. 둘째는 늑대인간이에요. 보름달이 뜬 날이라 배가 많이 고파요. 세 번째 생물은 나무 고블린이에요. 강한 나뭇가지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노래로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사이렌이 있어요. 다행히도 맷은 4개의 마법 물약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물약은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첫 번째 물약을 누군가에게 흘리면 그 사람은 침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약은 모든 생물을 매우 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물약은 모든 사람을 채식주의자로 만듭니다. 네 번째 물약은 실명을 유발합니다. 맷이 동물들에게 물약을 제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맷은 침묵의 물약을 사용해 사이렌을 무력화하고 고르곤에게는 눈을 멀게 하는 물약을 사용하고 늑대인간을 채식주의자로 바꾸고 나무 고블린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다음날 맷은 엽서 한 장을 받습니다. 이 얼굴에 메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얼굴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형성합니다. 맷은 유적지를 둘러보기 위해 투어를 구매합니다. 그는 기차에서 낮잠을 잡니다. 잠시 후 일어나서 태블릿이 사라진 걸 확인해요. 맷은 근처에 있던 관광객 4명을 신문해요. 리암은 죄송해요. 음악을 듣다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윌로는 로널드 짓인 것 같아요. 매우 의심스러워요. 관광여행에 왜 그렇게 많은 기기가 필요하죠? 로널드는 제 기기도 많아요. 낡고 오래된 태블릿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메리는 미안하지만 자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메리였어요. 맷의 태블릿을 잡지 안에 숨겼습니다. 맷은 식당 칸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4명의 관광객을 봅니다. 그래서 맷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성의 남자친구를 바로 알아챕니다. 그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남자예요. 목에 비슷한 문신이 있어요. 맷은 버려진 집에 갇혀 잠에서 깨어납니다. 3개의 문을 발견해요. 하지만 그중 하나만 자유로 이어져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큰 불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늑대 인간이 숨어 있어요. 맷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